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의고사 문제하고 용어를 정리를 해가지고 34회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40문항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기본 강좌, 기출문제, 꼭 중요한 용어들을 반복하면서 총정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공부해 봅시다. 1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관련 분류 구분이 다른 것,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우리 총론에서는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 총론의 내용이 개념, 분류, 특성, 이렇게 보면서 아마 올해 표준산업 분류에, 부동산업의 분류에 출제 가능성이 있어서 이 문제를 선별해 봤습니다. 1번은 부동산 투자 자문업, 2번은 감정평가업, 3번은 중개 대리업, 4번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번 부동산 임대업. 느낌상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부동산업은요, 이제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대분류, 중분류는 부동산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분류에 가서 둘로 구분해요. 하나는 임대 공급업, 또 하나는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그리고 세분류에 가서 세세 이렇게 나누거든요. 세분류 둘로 가는데 임대업과 공급업, 그다음에 서비스가 둘로 가서 관리하고, 그리고 중개 자문 및 평가, 중개 자문 및 평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세세분류로 가서 이제 여기서 3개가 나와요. 임대업, 공급업에 주거, 비주거, 기타, 이렇게 나눠요. 공급도 마찬가지로 주거, 비주거, 기타,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런데 관리에 가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게 있죠? 관리는 둘로 나누죠. 여기가 기타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주거, 비주거만 있다. 그리고 중개 자문 평가업에 3개가 있는데 이게 1, 2, 3번이죠. 예, 투자 자문업, 감정 평가업, 중개 대리업이 중개 자문 평가업에 세세 분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는 주거와 비주거인데 주거와 비주거 이런 것들은 서비스에 관련된 업이라고 본다면, 5번은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임대 공급업이니까 분류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1번의 정답은 5번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타 관리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건설 없죠? 부동산 투자업 없죠? 투자 자문은 있는데 부동산 투자업은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투자 자문은 있는데 금융 자문은 없죠? 예, 이런 정도 체크해 보면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용어편에서는요, 문제 용어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부동산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용어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복합 개념, 복합 부동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예, 복합 개념 그러면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3가지의 생각이 종합된 것을 복합 개념. 개념 그러면 생각이죠. 법은 누구 것이냐, 소유. 경제 얼마짜리냐, 가격. 기술 그러면 둘로 나누죠. 예, 하나는 물리적, 눈에 보이는 것. 기능. 예, 이 물리와 기능을 합친 걸 뭐라고 한다? 기술. 예, 꼭 기억하시고요. 이 3개가 종합적이다. 그러면 복합 개념. 그런데 복합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이 종합됐다. 기본적인 부동산은 토건이잖아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인데 우리가 일체로 거래할 때 우리가 복합부동산, 원래 토지와 토지상 정착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토지상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건물이니까 토지 건물을 별도로 이제 팔지 아니하고 일체로 거래할 때는 복합부동산, 꼭 두 글자 부동산 3개, 그 다음에 3글자 법경기, 2글자 개념,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동산학을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에 의사결정 접근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업을 분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뭐 기초 분야, 그 다음에 지원 분야, 결정 분야, 이런 세 분야가 있고, 그 결정 분야가 3개가 있어요. 투개금 하나 기억합니다. 투자할 거냐 말 거냐, 개발할 거냐 말 거냐, 금융할 거냐 말 거냐, 이 3개를 우리는 결정 분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혹 여기다가 정책을 넣기도 하지만 기본은 투개금이다 기억하시고, 예를 들면은 이제 평가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투개금은 결정 분야다. 자, 그런데 3번에 가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지도 이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요, 효율과 형평이 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효율은 민간에서, 시장에서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이죠. 예. 그래서 효율성, 그러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높인다. 비용을 낮추고 결과를 좋게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낭비가 없고 초과이윤이 없는 상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효율성이고 민간이 추구한다. 그런데 정부는요, 효율도 하고 형평도 하죠. 그런데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부가 효율성을 위해서 하면 형평성이 문제고, 형평성을 위해서 하면 효율성이 문제다. 효율성의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지구제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제도가 TDR 제도죠. 개발권 양도. 그래서 개발권 양도는 형평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 형평성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개발권 양도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해서 효율과 형평에 큰 기준이 있다. 4번, 우리 이제 부동산이 협의가 있고 광의가 있잖아요. 좁은 의미, 협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고요. 그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걸 우리는 광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협의에서 정착물이 2개가 있잖아요. 토지상, 토지의. 토지상에 해당되는 걸 토지 위에 있으면서 땅하고 소유권이 독립적이다. 독립정착물. 그 다음에 토지의, 그러면은 토지의와 같이 있으면서 소유권이 땅과 일체가 됐다. 그게 종속. 그런데 독립에 해당되는 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건등명자, 여기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된 임목, 농작물. 물론 이 농작물은 타인 토지의 농작물이겠죠? 자기 땅에 지은 농작물은 자기 거니까는요. 그래서 건등명작,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타인 토지의 농작물은 독립이다. 토지상이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게 광의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준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에 준했다. 여기서 준했다는 것은 우리 부동산 그 활동상으로 준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권리상으로 부동산에 준했다. 원래 동산이었는데 법적으로 부동산에 의제죠.
그래서 뭐가 준부동산 크게 의미가 없고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이게 평가와 연관시켜 갖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자동차가 대표적이잖아요. 자동차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 다음에 항성기,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는 원가법이잖아요. 예, 항성기는 원가법 이렇게 하나 기억하고, 우리 재단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익환원법이죠. 예, 뭐 우리 광업재단, 그 다음에 어업재단, 이런 재단 이런 말이 나오면은 업권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면 뭐라고 한다? 수익환원법 이렇게요. 예, 기억하시고, 우리 땅은 원래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예, 건물은 원가법이죠. 예, 그런데 토지 건물을 같이 이렇게 거래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산림은요, 구분이 원칙이죠. 예, 구분을 하는데, 이때에 나무는 거래사례 비교법. 물론 땅은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겠죠. 예,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요. 권 그러면 수익환원법. 그 중에 항성기는 원가법. 예. 그 다음에 준주택 있어요. 예, 준주택. 준에 관련돼서 오기단호, 예,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이런 말들은 준주택인데, 여기서 하나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연금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 물론 주거용은 주택연금이 가능하죠. 그런데 노인복지주택은요, 예, 그 주택연금에서 확정 방식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연금으로 가입할 수가 없다는 것도 참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데 아마 올해는 이 밑에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준에 해당되는 게 준부동산, 준주택, 예, 준지대. 그래서 이 밑에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예, 준지대. 예, 우리가 원래 지대 그러면 땅의 이용 대가인데, 땅이 아니면서 기계, 기구. 예, 그리고 핵심 단어가 일시적 단기라고 했죠. 예, 누가? 마샬이. 예, 이 단기에 생기는 초과이윤 성격이 준지대인데, 이걸 장기적으로 나타낸 게 경제지대. 제가 편하게 더 받는 돈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지금 받는 돈은 전용수입 기회비용 개념이에요. 지금 받는 돈은 전용수입 기회비용. 더 받는 돈은 경제지대. 더 받으려면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이런 말 나중에 정리하겠어요. 파레토가 이야기했어요. 예. 그 다음에 입찰지대. 그러면 입찰 그러면 최대 경쟁을 통해서 최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죠. 알론소가 이야기했어요. 마찰비용 그러면 방해가 되는데 교지 이렇게 교통비와 지대. 그래서 이 네 사람 중경인마 뭐냐면 준지대, 경제지대, 입찰지대, 마찰비용. 그 다음에 마파 아래, 마샬, 예, 파레토, 그 다음에 알론소, 헤이그. 요즘에는요, 이렇게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해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조금 어려운데, 중경인마, 마파 아래 한번 반복해서 네 사람 출제 가능성이 올해 대단히 많으니까 꼭 기억합니다. 마샬, 단기, 준지대. 파레토, 경제지대, 더 받는 돈, 공급이 부족할수록 초과이윤이 커진다. 입찰지대, 최대, 알론소. 그 다음에 마찰비용, 교지, 교통비와 지대. 그래서 중경인마, 마파 아래. 중경인마, 마파 아래. 이번 이 용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 개념에 5개가 있죠. 자자생소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죠. 예. 그 다음에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거 경제 개념에 5개가 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을 우리가 물리와
기능을 합친 걸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땅은 자연이다. 예, 여기 자연. 자연은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연과 가끔 이 자산을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자연은 부증성 관련이 있죠. 만들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땅이 있으므로 거기 밑에 위치가 있죠. 예, 위치가 있으므로 위에 공간이 만들어져요. 예, 그리고 주변에 환경이다. 자의공한. 그래서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이거는 물리적 내지는 기술적 개념의 땅의 성격이다. 기억하시고, 자연은 부증성, 공간은 영속성이에요. 예, 다시 자연은 부증성, 공간은 영속성 해갖고 우리 이 총론 기본 용어 정리에서 개념을 중심으로 소리내갖고 반복해서 한번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